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 경희대학교 실버스쿨 멘토링 강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치매의 개념과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 치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가 어떤 병인지 알아보고 예방을 위해 개념을 다지고 두 번째 장에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의 개념입니다. 치매는 전 세계 전 인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해온 질병입니다. 치매는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대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정신기능의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설수설하거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때로는 연극하는 것처럼 무수강스러운 행동을 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죠. 치매는 사회적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증상이지만 단일 질환에 의해 증상이 아니라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질환에 의해 발생하고 그 증상도 복합적이어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치매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저희 본 활동에서 예방에 앞서 치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치매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치매의 어원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치매, 디멘시아라는 언어가 인류의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서기 600년경입니다. 세비야 대주교 성 이시도르가 그의 책 어원학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그 용어는 라틴어 데멘투스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두고 있고 박탈 또는 상실을 접하는 뜻하는 접두사 드와 정신을 의미하는 어근 멘트 그리고 상태를 가리키는 전미사 이하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컨대 저희는 치매는 정신이 부재한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라틴어 데멘타스에서 오늘날 디멘시아로 용어가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치매를 정의 내리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우선 법적 개념으로는 치매관리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 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 능력, 진압력,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의학적인 개념으로는 치매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오던 사람에게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분류 및 진단 절차 제5판에서는 치매라는 용어 대신 좀 더 포괄적으로 주요 신경인지 장애와 경도 신경인지 장애로 진단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단 기준의 변화는 기존의 치매 기준에 비해 여러 임상 증상이 다양한 환자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본 그래프에서도 보이시듯이 흔히 우리가 치매라고 부르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7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루이체 파킨슨병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전두엽 치매 등등 다양한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각각 임상적 특징이 다양합니다. 치매의 종류로는 크게 뇌 자체의 퇴행적 변화 또는 뇌혈액순환과 관련된 치매와 그 외에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2차적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치매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흔히 우리가 치매라 부르는 질병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서 건강하던 뇌세포들이 죽어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감소되어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이 상실되고
성격이 변화되어 결국에는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질환입니다. 반면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 뇌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치매이며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 비만을 가진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고혈압이 가장 무서운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알츠하이머 병에서도 혈관 병변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혈관성 치매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혼합성 치매가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를 제외하고도 루이 소체 치매가 있는데요. 루이 소체 치매는 임상적으로 치매를 보이면서 뇌 조직 병리 소견상 루이 소체가 관찰되는 모든 치매이며, 루이 소체는 망가져가는 신경세포 안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덩어리로서 파킨슨병 환자의 주요 병변 부위인 뇌관에 흡질해서 잘 관찰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두엽 치매는 이름 그대로 전두엽과 측두엽의 변성이 나타나며 그에 해당하는 임상 양상을 보이는 치매입니다. 이는 초기에 기억력이나 시공간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행동장애와 성격 변화 또는 언어장애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발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알츠하이머병의 정확한 발병 기전과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뇌에 침착되면서 뇌세포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발병 핵심 기전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외에도 뇌세포의 골격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하는 타우 단백질의 과잉산화, 염증 반응 등도 뇌세포 손상에 기여하여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 전체 알츠하이머병 발병의 약 40에서 50%를 설명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직계가족 중 이 병을 앓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성 치매의 발병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크게 급성 뇌경색과 만성 뇌허 혈성 변화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에 큰 동맥이 막히는 경우 급성 허혈성 뇌경색이 발생하며,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급성 출혈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 반복해서 오거나 중요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뇌경색이 오게 되면 한 번의 뇌경색만으로도 치매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경색 및 만성 허혈성 뇌손상의 대표 위험 요인에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혈압, 흡연, 심근경색, 심방세동, 당뇨병, 콜레스테롤 혈증, 운동 부종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